사는 게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것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죠. 게다가 인간관계는 또 왜 이리 어려운지요. 그렇게 힘든 일에 하나둘 불평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불평을 하게 됩니다. 불평할 만한 일은 매일 있으니까요. 평소에 긍정적인 편이라고 생각하는 저도 그렇게 하나둘 불평을 하다 보니까 무심결에 습관처럼 매일 불평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꾸 불평을 해서 그런지 인생이 더 힘들게 느껴지고 불행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먹고 이 방법들을 실천했습니다. 덕분에 다시 긍정적이고 건강한 마음을 찾을 수 있었어요. 삶이 전보다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토닥여줄 이야기 토닥톡톡입니다. 오늘은 불평불만을 없애고 나를 망치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해방되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그리고 알아차리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부모님께서 용돈으로 100만 원을 주신다고 하면 어떤가요? 불평하실 건가요? 대부분의 경우 아니요? 너무 좋은데요? 라고 하시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 너무 적다면서 불만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돈을 받으면 부모님께 더 잘해야 할 것 같아서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요. 상황은 똑같은데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다른 예도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승진을 하게 된다면요. 어떤가요? 너무 기분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이직을 생각하셨거나 승진의 뜻이 없으셨던 분이라면 기쁨보다는 당황스러움을 느끼실 겁니다. 이렇듯 상황 자체는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상황일 뿐이죠. 그런데 받아들이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상황은 긍정적이게도 부정적이게도 판단될 수 있는 거예요. 물이 반 정도 담긴 컵을 보고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할 수도? 물이 반이나 남았네? 할 수도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같은 이치입니다. 물의 양은 그 자체로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가 그 의미를 만드는 거죠. 즉, 내가 느끼기에 상황이 나에게 만족스럽고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는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다. 불평, 불만은 그 상황이 나에게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없애는 첫 번째 방법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대신 그 사건이나 상황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데에는 내 입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는 것, 장점과 단점의 양면을 모두 생각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속도를 많이 내면서 운전을 급하게 하는 차를 만났다고 해볼게요.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시는 편인가요? 전 왜 저렇게 위험하게 운전하나 싶고 막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 그냥 저 차는 빨리 가는구나 하거나 저 사람 급동인가 보다 생각하거나 아휴, 사고 안 나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불평하지 않고 그냥 넘길 수 있더라고요.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의 생존에 유리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빠르게 판단해야 살아남았던 원시시대 때부터 이어져온 본성이 남아있으니까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잘 안 되고 나도 모르게 이미 어떤 상황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불평하게 된다면 불평하고 있는 나 자신의 행동을 알아차리세요. 내가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불평하고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럼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판단과 불평을 의식적으로 멈출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몸과 마음이 단단한 사람 되기입니다. 의식적으로 나의 무의식적인 생각과 행동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불평을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낀다면 몸과 마음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그 힘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불만, 짜증, 분노, 좌절감, 두려움, 불안, 슬픔, 우울 이런 부정적 감정이 모두 다른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학과 신경과학 분야의 권위자인 리사 패드먼 베렛 교수는
감정은 신체의 다양한 감각 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능동적 예측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이런 개별적인 감정들은 사회문화적으로 의미가 부여되고 구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는 문화마다 다를 수 있고, 짜증, 분노, 불만, 이렇게 감정을 부르는 단어가 다르다고 해서 그게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정적 정서의 본질은 사실 두려움 또는 불안, 하나라는 거죠. 그럼 부정적인 감정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의식이 스스로 특정한 감정 상태를 인지하는 것이 변형계가 특정한 흥분 상태에 돌입해 신체의 변화가 생겨난 이후, 즉 0.5초가량 지난 다음이라는 것을 밝혀냈는데요. 신체의 변화가 생겨난 이후에 감정 상태를 인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은 의식이나 생각보다는 본질적으로 몸의 문제란 뜻입니다. 굳이 왜 이렇게 어려운 설명을 하냐고요? 우리 몸과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알고 나면 훨씬 더 나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히 정리해보면 내가 이럴 거야 라고 예측한 것에 오류가 생겼을 때 그로 인해서 심장이 빨리 뛴다거나 호흡이 빨라지는 등 신체의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를 의식이 인지해서 예측 오류를 최소화하게끔 그렇게 행동을 하게끔 불쾌한 느낌으로 해석한 것. 그것이 감정입니다. 그럼 감정을 조절하는 것에 몸이 빠질 수 없겠죠?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평소 그냥 넘길 수 있는 일도 짜증나고 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 것만 봐도 감정이 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것, 즉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감정 조절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단단하게 해줄 명상과 책 읽기, 다양한 경험 쌓기를 함께하면 몸과 마음이 모두 튼튼해지겠죠? 몸과 마음이 단단하면 어떤 상황도 나를 쉽게 흔들지 못합니다. 불평할 수 있는 상황도 별것 아닌 것처럼 넘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는데 꼭 필요한 방법인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을 항상 듣고 있는 사람, 누구인가요? 바로 24시간 언제나 함께 있는 나 자신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불평을 하면 누구보다도 내가 그 말을 다 듣고 있어야 합니다. 계속 불평하는 사람과 24시간 함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불평을 할수록 나 자신도 모르게 더 피곤하고 힘들어집니다. 대신 나 자신에게 가장 친절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긍정적인 말을 자주 되뇌어보세요. 옆에서 끊임없이 나를 격려해주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나요? 나를 가장 믿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역할을 바라지 말고 내가 24시간 언제나 함께 있는 나 자신을 위해 그렇게 끊임없이 격려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세요. 세 번째는 용감하게 생각하기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본질이 뭐라고 했었죠? 맞습니다. 두려움 또는 불안. 딱 한 가지였죠. 어떤 상황이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은 그 상황이 어떤 이유로 두렵고 불안한 것이거나 아니면 나 스스로를 충분히 믿지 못해서 무의식적인 두려움이나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해볼게요. 변화가 두려운 사람, 그 일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불평하겠지만 어떤 일을 맡아도 잘해낼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 두려움이나 불안을 잠재우려면 먼저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면서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위험을 알리는 변형계를 진정시키고 나면 절제력과 사리분별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나의 사고를 바꿀 수 있어요. 몸을 편안하게 해준 뒤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을 불안해하고 있는지, 왜 그런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걸 알아차리고 나면 생각을 용감하게 바꿔보는 겁니다. 사실 새로운 업무를 잘 못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구나.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데 두려운 마음부터 가졌었네. 못할 게 뭐야. 미리 겁내지 말고 일단 부딪혀보자. 이렇게요. 우리는 어떤 변화와 상황에도 잘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미리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생존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두려움이 오히려 현대사회에서는 나를 방해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평소 느끼는 두려움의 원인은 원시시대 때처럼 생존과 직결된 것이 아닌데도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는 생존과 직결된 것처럼, 사자를 만난 것처럼 느끼게 하니까 말이에요. 잘할 수 없을 거라고 미리 겁먹거나 상황이 더 나빠질 거라고 지레짐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상 일이 모두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잖아요. 살아볼수록 정말 그렇지 않나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저는 누구에게나 그런 힘이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자신을 믿고 좀 더 용감해지셔도 좋습니다. 우리 흔히 말이 씨가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하는 불평불만이 그냥 단편적인 한순간의 하소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매일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습관이 되고 내 잠재의식이 되어서 나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무심결에 했던 불평을 지금 당장 끊어내고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상황을 받아들여 보세요. 나는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고 해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상황을 바라본다면 분명 다르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편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